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풍수입니다. 2024년 갑진년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진년 청룡해를 맞이해서 재물복이나 아니면 문서 매매운이 좋은 사주가 어떤 사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의 이 사주팔자의 기운에 따라서 청룡해든 아니면 뭐 흑룡해든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 각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각자 다 다릅니다. 그것은 그 매년마다 들어오는 운의 기운에 따라서 내 사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일단 2024년은 청룡의 해 갑진년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 청룡의 해가 들어오면 재물복, 문서운이 좋은 그런 기운, 또 그게 설령 좋든 나쁘든 어쨌든 재물복과 연관성이 있는 사주가 있는데, 그 사주의 기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의 24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이제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갑진년이라고 하고요. 갑진이라는 것은 용의 해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용의 해를 나타내는데 어떤 해에는 뭐 황금돼지해 아니면 백말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24년은 왜 청룡의 해냐 이렇게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이 갑진년의 갑이라는 게 색깔로는 청색을 나타냅니다. 푸른색 계통이죠. 청색을 나타내고, 이 진이라는 것은 띠를 나타내는데 이 띠가 바로 이제 용입니다. 용. 그래서 용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띠는 이 아래를 보는 것이고 이 위에 있는 건 천간의 기운인데 이제 색깔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청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백말띠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이게 이제 1990년생인데 이건 경은 흰색을 나타내고 아래가 이제 말을 나타냅니다. 띠. 그래서 흰말 하니까 이제 백말띠라고 하는 거고, 1990년생이 백말띠가 되겠죠. 경호색.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색깔을 결정을 하고 아래는 띠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사람들은 이 띠 이야기만 하는데 이 천간의 기운, 하늘의 기운, 갑이라는 기운도 굉장히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제 띠는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12개 띠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하늘의 기운도 굉장히 이 띠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자기가 태어난 날의 기운이 금의 기운, 금의 기운이 두 종류가 있어요.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어쨌든 이 경금일에 태어나신 분이나 신금일에 태어나신 분은 사주의 기운 영향으로 봤을 때 24년의 운기가 뭐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그 띠의 기운과 상충살이 있는 사람들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자기가 태어난 게, 우리가 사주라는 게 태어난 연, 그리고 몇 월생이냐, 그리고 며칠 날 태어났냐, 일, 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생일날, 태어난 날이 이 경일날, 이제 만세력을 보면 경일날과 신일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물론 이제 10개 따진다 그러면 갑을병정해서 10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경과 신일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갑진년이라는 것은 이 갑은 목의 기운이고요. 우리가 오행으로 따지면 이 용의 기운은 토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 경이나 신은 사주의 기운으로 봤을 때 금의 기운이에요. 금. 이거는 양금, 이건 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과 음이 또 나뉘어지는데, 원래 속성 자체는 금이라는 것은 찬성질이어서 속성 자체는 음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경금은 양이고 신금은 음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진년 기운하고 이제 주고받는 게 있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주고받고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24년 운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면 이제 태어난 날의 기운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경일날이든 신일날이든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운이 만약에 내가 태어난 날이 이제 경일날이다. 경일날 태어났으면
첫 번째로 하늘의 기운 갑과 두 번째 땅의 기운 진이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냐? 갑이라는 것은 이 경일날의 입장에서는 일단 재물만 말씀드릴게요. 편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라고 하는데 일단 편재라는 것은 우리가 재물의 기운이 정재와 편재가 있는데 횡재운 내가 뭐 갑자기 어떤 이제 생각지도 않았던 뭐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잘 돼가지고 뜻하지 않은 보너스를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복권을 샀는데 뭐 1, 2등이 당첨된다라든지 주식을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폭등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그런 재물의 기운이 있어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횡재수라고 합니다. 횡재수. 그래서 횡재운 이렇게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경금 입장에서는 이 편재 재물의 기운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하늘의 기운 갑과 땅의 기운이 예를 들어서 땅의 기운에도 편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갑과 을의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이게 또 특히 갑은 편재의 기운인데 그걸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이 지지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하늘에서 이 땅의 기운하고 천간 하늘의 기운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는 재물의 기운이긴 하지만 내 생각이나 사상 아니면 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떤 투자를 하고 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약간 실현되지 않고 그냥 뭐 생각에서만 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투자는 했는데 그게 들어왔는데 잘못해서 이 갑하고 경은 충이 돼서 갑경충이 돼가지고 깨져갖고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바로 나갈 수도 있다라든지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일날 태어나신 분은 갑은 재물의 기운이긴 하지만 돈이 막 돌고 들어올 것 같아도 들어왔다 또 금방 나간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주식이 됐든 뭐가 올라갔는데 조금 더 욕심부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들어온 것 같지만 그게 또 다시 뭐 빠진다라든지 그래서 일단 횡재운이 들어와도 짧게 순간적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만약에 자기 사주에 여기 태어난 연월 일시가 있는데 내가 경인데 뭐 여기 또 이 신이 있고 또 뭐 신시나 유시에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닭띠나 원숭이 띠다라든지 아니면 뭐 가을에 태어났다라든지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오히려 더 쉽게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대로 누구하고 돈 거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한다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수익률도 좀 짧게 챙겨가는 전략으로 갖고 가고요. 혹시 누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한다라든지 2024년 친구나 누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뭔가 계획을 했는데 이상하게 예산보다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안 하고 좀 더 기다린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은 이 경일날 태어난 사람인데 돌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벌어지는 일은 생각보다 손에 남는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기운이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이거 두세 개 많고 막 네다섯 개 막 이렇게 되지는 않은데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 사주의 기운에 이제 나무의 기운, 재물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내가 사주팔자 8글자 가운데 이 경금의 기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어쨌든 이 경일날 태어난 사람은 뭐 돈이 돌고 그게 들어오든 나가든 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해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24년 한 해 동안 금전운 자체는 자기가 관리만 잘하면 굉장히 좋을 수가 있다. 그러면 사주의 기운이 설령 조금 안 좋고 부족한 부분 아니면 또 그 금의 기운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되면 이제 잘못되면 재물에 쟁탈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일단은 오히려 내가 알고서 좀 관리를 잘한다든지 수익률을 좀 짧게 방망이를 짧게 가라는 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복은 돈다.
그리고 이 지는 뭐냐, 이제 편인인데 문서운입니다. 이건 문서 관련. 부동산 매매 계약 아니면 시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이게 토생금을 하기 때문에 인성운, 특히 편인인데,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서 계약 관계에 있을 때 일반적으로 편법이 가미된 문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문서운 관련된 일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문서운 자체가 들어오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매매 거래 계약을 하는데 문서운은 들어오는데 내가 좀 양보를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데 여기 편제를 또 달고 왔으니까 내가 사주의 기운이 좋아서 이게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는 좋은 문서가 와서 돈복도 들어오고, 내가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판다 매매를 한다 했을 때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든지 그러는데, 이게 잘못된 사람은 이 문서가 잘못돼서 오히려 돈이 나가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거 구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문서운이라든지 재물의 운기는 어쨌든 경금한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금 중에서도 경술일에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경술일에 태어나신 분은 갑진년은 갑과 진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모두 갑경충, 진술충살로 해서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경술일에 태어나신 분, 여기 태어났는데 경술, 지지가 여기 술이다. 그럼 경술일이거든요. 이분은 특별하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왜냐면 하늘의 기운 갑경충에 지지가 진이면 또 진술충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서도 깨지게 되고 재물도 깨지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거래, 매매, 계약 뭐 이런 거 했을 때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경술일에 태어난 사람은 특별하게 갑진년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뭐 조심을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제 그 물건이라든지 계약 시기라든지 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경술일에 태어나신 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신일날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경과 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제 자기가 태어난 날이 신일날이다. 그럼 신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이게 매월신자인데, 이제 사주에서는 경은 양의 기운이고 아까 신은 음의 금이라고 했죠. 자, 신일날 태어나신 분은 이 갑은 이제 편제가 아니고 정제가 됩니다. 정제라는 것은 편제보다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정제는 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계획적으로 들어오는 돈, 그러니까 월급, 급여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장사를 했을 때 일정 수준에 들어오는 돈, 아니면 연금, 뭔가 계획성 있게 들어오는 돈이에요. 아까 횡재수는 뜻하지 않게 들어오는 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신금 입장에서는 어쨌든 생각보다 못한 돈 정도도 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그동안 1년 실적에서 보너스가 기본적으로 그냥 뭐 100%, 200%, 300% 나온다. 아니면 떡값이 나온다. 이런 정도. 아니면 적금을 탄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부동산 거래 매매 계약을 해도 이제 크게 뭐 이득을 보기보다는 그냥 일정 수준에서 들어오는 채무, 좀 안정적인 금전입니다. 그리고 주식이라든지 뭘 투자했을 때도 수익률이 뭐 편제처럼 따블 가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한 뭐 20, 30% 수준이라 그러면 일단 챙기는 전략. 그렇지만 돈폭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경금 같은 경우는 갑경 충살이 있어 부딪혔잖아요. 근데 이거 부딪히진 않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득은 있다. 그리고 이 지는 뭐냐면 이제 이것도 문서운인데 이것은 이제 편인이 아니고 정인이라고 합니다. 정인. 정상적인 문서운으로 볼 수 있어요. 편인은 아까 편법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매매, 계약, 거래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 운기는 이게 토생금에서 정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게 이제 계약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학생이면 시험운이 좋게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예를 들어 갖고 뭐 학위를 취득한다라든지
뭔가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다행스럽게 좋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과 신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뭔가 재물이라든지 문서가 돌아가는 것은 신금이지만 조금 크면서 스펙타클하게 그래도 이제 뭐 잘 될 때는 확 잘 되고 손해할 때는 손해 날 수도 있겠지만 뭔가 큰 틀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는 경금일주가 좀 유리하지만 경금일주 중에서 특히 경술일에 태어난 사람은 특별하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경술생이다. 아니면 경술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경술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태어난 날의 생일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고 각 달 뭐 경술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경술일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 해당되는 게 육신적으로 그게 재물운이냐 문서운이냐 아니면 건강 배우자냐 거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지금 무엇이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술일이라는 것은 사주는 내가 태어난 날의 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딱 결정이 되지만 월이나 시, 그 연에 태어나신 분은 태어난 날의 기운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경술일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일날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병일날 아니면 임수일날 태어나신 분 또 간목일날 태어나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개수일에 태어나신 분 그러면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그거는 이제 사주를 뭐 정식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서 각자 거기에 해당되는 게 그걸 육친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자리 그게 부딪히고 깨지고 그럼으로써 그게 어떤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지는 그거는 이제 사주를 정확하게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은 일단 태어난 날이 경과 신일날 태어난 사람이 이 갑진년 청룡해가 왔을 때 어떤 작용을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돈과 문서가 움직이는데 그게 긍정적인 쪽이냐 부정적인 쪽이냐는 조금 사주의 기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경일날 신일날 태어나신 분은 어쨌든 좋은 쪽이라고 하면 돈이 돌고 잘하면 뭐 횡재수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24년 한 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움직일 때 좀 과감하게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문서원 자체도 좋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서 24년 한 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또 돈복도 많이 들어오고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